안녕하세요. 지구본nom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국가는 바로 레고를 탄생시킨 북유럽의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목공이었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 빌론에서 장난감 회사를 세우며 만들었는데요.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아이들을 보살펴야 했는데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했답니다. 목재로 장난감을 팔기도 했었는데 경제난으로 목공소가 어려워지자 장난감을 팔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공장을 세웠다고 하네요. 정말 멋진 아버지죠. 1942년 그가 만든 공장이 불이 타면서 1940년에 나온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를 활용해 레고 소재를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북유럽의 특성상 이런 장난감은 더없이 좋은 놀이였을 겁니다. 코로나 때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네요. 1950년대 이전의 레고 제품은 평범한 모습이었고 점차 발전해 조립식으로 변형된 지금의 시리즈물들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레고랜드가 강원도에 있는 거 아시죠? 레고랜드는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 미국, 아시아 국가에 있긴 하지만 시설이나 놀이기구가 미비한 탓에 순위가 많이 밀려난 테마파크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덴마크 속으로 들어가 보죠. 덴마크는 네덜란드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갈 수 있습니다. 왕복 티켓 비용은 현재 기준 110만원 내외입니다. 소요 시간은 16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을 날아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긴장도 되지만 설레기도 하죠. 공항은 수도인 코펜하겐 공항이 되겠습니다. 독일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연합군에 의해 1945년 해방되어 독립하게 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1944년 덴마크의 영토였던 아이슬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죠. 덴마크는 인구 593만 명의 나라입니다. 덴마크 본 영역과 페로 제도 그리고 그린란드를 포함한 덴마크 왕국이죠. 페로 제도는 영국과 아이슬란드 사이에 위치한 섬입니다. 5만 2천 명이 이곳에 머물고 있죠. 관광객이 많이 없을 만큼 인적이 조금은 드물지만 자연 경관이 다 말해주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덴마크 자치령입니다. 약 5만 6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국토의 85%가 얼음으로 덮여 경작이 가능한 곳은 2%밖에 안 되지만 자연자원이 풍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사겠다고 덴마크에 제안했지만 거절되죠. 대신 1950년 미국의 공군기지 건립을 받아들여 현재 미군이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코펜하겐의 명소를 만나보겠습니다. 400년 전통의 건축물인 로센보르크 성, 덴마크 의회 의사당과 총리 관저 등으로 사용되는 크리스티안보르 궁전, 네 귀족의 가문이 쓰던 별장인 아말리엔보르 성 등 화려한 건축물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랑겔리니 해안에는 안데르센 동화의 인어공주에서 영감을 받아 1913년 에드바르드 에릭센이 제작한 인어공주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동상 하나만 있기에 뭔가 명소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모호한 동상이라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코펜하겐 안에는 뉴하운 운하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베니스처럼 건물 사이에 항구길이 나 있어 배경이 아주 멋지답니다. 여기서 운하 투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고 하니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이 뛰어난 덴마크의 위엄을 자랑하는 덴마크 왕립 도서관, 신관인 블랙 다이아몬드도 있죠. 1999년 완공된 덴마크 건축가 슈미트 해머 라센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덴마크의 가구부터 디자이너들의 작품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 디자인 뮤지엄 덴마크도 코펜하겐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자인, 그 중에서도 인테리어와 실내 장식들이 잘 발달한 이유는 레고와 같이 북유럽의 날씨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런 인테리어 분야가 발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케아의 스웨덴이나 북유럽의 조명 같은 느낌을 떠올리면 예상할 수 있죠. 환경이 주는 요소가 나라의 문화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코펜하겐 북쪽 약 40km에 위치한 헬싱 외래에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의 배경이 된 크롬보르 성이 있습니다. 1574년 지어졌지만 몇 차례의 화재를 거쳐 1924년에서야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하네요. 내부는 대규모 연회장, 금박으로 장식된 예배당, 화려한 방,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어 관광 명소로 유명하죠. 덴마크의 가장 대표적 음식은 호밀빵에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절인 청어, 훈제 연어, 새우, 햄, 샐러드 등을 빵을 덮지 않고 만든 오픈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연어를 가장 많이 먹을 정도로 맛도 있고 먹기 편한 음식, 덴마크에 간다면 자주 먹게 되겠죠. 잠시 덴마크 사람들의 이름에 센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은 덴마크 영어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성에 붙이는 전미사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남성이나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이름에 붙인다고 하네요. 다음 도시는 오덴세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오덴세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안데르센 작가의 생가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동상과 박물관 등을 통해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남긴 동화는 나이팅게일, 미운 오리 새끼,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5개의 완두콩 등 유명한 작품이 많습니다. 그가 발표한 작품만 160편이라고 하네요. 동화마을이 이 오덴세에 있는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덴마크 이야기로 덴마크 점심시간은 30분인 것이 특징입니다. 주 37시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잡담 시간이 없기로 유명하죠. 스몰 토크 없이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을 금방금방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근해서 커피 타고 인사하고 회의하면 이야기만 듣고 혼나고 그러다 밥 먹고 낮잠 자거나 쉬다가 그제서야 집중하려고 하면 잡일이 많고 그리고 일이 늦어져 결국 상사가 야근하면 따라하고 늦게 퇴근하고 술 먹고 다시 출근하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시간 개념이 깔끔한 덴마크는 오후 3, 4시면 퇴근을 합니다. 가정에 충실하거나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최적인 나라죠. 다음 도시는 레고랜드의 본고지 빌룬입니다. 코펜하겐에서 2시간 45분 정도 소요되는 빌룬입니다. 레고랜드, 레고호텔, 레고하우스 등 모든 레고가 모여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장소라기보다 레고스러움을 맛보고 싶다면 빌룬으로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덴마크에는 재미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성인 남녀가 25살이 되도록 결혼을 못하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계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미담으로 30살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면 그땐 고춧가루나 후추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500년 넘게 진행되는 이 문화, 우리나라도 가져와 보고 싶네요. 다음 도시는 덴마크 가장 위에 위치한 스카겐입니다. 코펜하겐에서 차로 5시간 정도 걸리는 도시죠. 이곳엔 북해와 발트해의 경계선을 만나볼 수 있는 스레넨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모두 이 해변을 보기 위해 온다고 하죠. 자연은 정말 신비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수많은 생각과 상상을 하게 하는 마법이 있습니다. 이곳 스레넨 해변은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조금은 쓸쓸한 느낌, 차가움을 가지고 있죠. 그럼 복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가 좋은 국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복지가 좋다는 것은 천연자원이 나오는 국가, 돈을 잘 버는 나라인 점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평균적으로 월급의 40에서 60%를 세금으로 지출합니다. 연봉 8천만 원 이상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죠. 보통 그 나라 물가를 이야기할 때 맥도날드의 메뉴 중 하나인 빅맥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빅맥 지수가 있는데요. 북유럽도 비싸지만 전체 5위를 차지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1위 국가는 맞습니다. 스위스입니다. 그럼에도 덴마크 복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내가 낸 만큼 투명하게 돌아오는 복지 강국의 나라인 셈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도 안정되고 범죄율도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비영어권 국가 중 2번째로 영어를 잘하는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덴마크 교육의 중심에는 아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집단에서 협력 활동을 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해주는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라면 우리 아이가 늦나? 못 따라가나? 라는 비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덴마크는 아이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철학을 가졌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앞서 나가는 방법이 아닌 함께 여러 가지 주제를 토론하고 동아리 활동 등을 중심으로 각자 주어진 임무를 가지고 수행하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덴마크의 여행의 주의점은 평일은 가게들이 6시 전후로 문을 닫고 주말에는 2, 3시로 더 빨리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문화권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서 여행을 해야 허무한 일이 없겠죠. 덴마크의 기후는 비가 오는 날이 연중 160일에 해당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북유럽은 모두 겨울왕국이니까요. 덴마크는 휘기 문화로 통하죠. 휘기는 편안함, 따뜻함, 안락함을 뜻하는 말로 낙천적인 국민성을 가진 나라로 유명하지만 인종차별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타지인에 대해서는 폐쇄적이기도 하고 덴마크스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닫혀있는 이면을 가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유명 스포츠로는 축구가 있습니다. 피파 랭킹 19위 나라이기도 한데요. 최고의 키퍼였던 페데르 슈마이켈이 있습니다. 1998-99 시즌에 영국의 맨체스터의 수문장으로 프리미어, FA컵, UEFA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며 트래블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운 덴마크의 보물키퍼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조규성 선수가 미트윌란에서 활동 중이죠. 현재 기준 슈페리가 1위 팀이기도 합니다. 아는 동생도 미트윌란에서 유소년팀 전술 분석관으로 활동 중인데요. 꼭 우승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굉장히 투명하면서 합리적이기도 한 춥지만 따뜻함을 더 많이 가진 나라 덴마크였습니다. 지구본능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여행하세요. 상상하고 떠나라 지구본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